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오늘은요, 제일 풍경채가 분양을 완료를 했습니다. 1순위의 분양을 완료를 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3.39대 1, 84B 타입은 3.34대 1, 10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6.35대 1로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6월 15일 날 특공을 보면 특공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507가구를 공급하는데 113가구가 지원을 해서 한 0.2들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1순위에서 무난한 경쟁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정당 계약을 여기서 얼만큼 할 건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청약은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말이죠. 특공 때는 분양률이 이렇게 안 좋았다가 1순위 때 이게 좋았던 이유는 6월 16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토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평택 지제역세권에 33,000호 새 도시 조성하겠다고 6월 16일 날 발표를 했어요. 또 오전 11시 17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지원한 사람들을 보면 해당 지역은 미달입니다. 해당 지역이 평택시죠.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달이 났어요. 근데 기타 지역에서 전부 다 완판이 났습니다. 이 기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택시가 아닌 다른 지역이겠죠. 그쪽에서 다 청약을 접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보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을 듣고. 평택 지제 역세권 개발은 원래 평택시가 다 계획을 잡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평택시 평택 지제 역세권 개발, 청사진 공개, 개발 방향 설정. 2020년 4월 1일 날 계획을 갖고 있었던 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이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GTX A, B, C 노선을 연장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공약을 했는데 지지역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앞에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조합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합니다. 아직까지도 환지 처분이 안 된 곳도 있어요. 서로 간의 어떤 이권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또 평택시도 개발 계획은 수립해 놨지만 진전 사항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 내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죠. 원래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뭘로 하려고 했습니까? 환지 방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개발 이익을 지주에게 환원하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택지 개발 예정지구라고 했죠? 공공택지지구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택지 개발, 공공택지 이거는 환지로 하질 않죠. 아니 공공택지를 환지로 받아가지고 뭘 합니까? 못해요. 환지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사업 수익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싸게 공부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용 단계로 갈 겁니다. 토지주들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됐죠.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기대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에 따라서 지금 청약시장이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0.2들밖에 안 되는 이 특공 청약률이 그 다음날 다른 지역에서 다 완판이 났다는 평택시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답이 맞은 거죠. 저도 6월 16일 날 이런 발표가 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제가 정책을 집행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었지만 저는 그 위치, 제일 풍경채가 가지고 있는 위치, 서정역과 지지역 사이에 간역을 놓겠다. 지금 서정역과 지지역 사이가 되게 멀거든요. 멀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간역을 신설하겠다라고 지금 철도공사하고 평택경찰서, 삼성전자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삼성전자 위치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지제역에서 내리기도 해, 아니면 서정역에서 내리기도 뭐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기차역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럼 바로 내려서 바로 걸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도 없고 거기는 버스도 없어요. 버스도 없고 하니까 전부 다 뭘 타고 다닙니까? 여러분들 여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한번 와보세요. 진풍경입니다. 뭐 오토바이부터 킥보드
아니, 전국에 있는 킥보드는 다 여기에 모여있는 정도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뭐 대중교통도 없고 하니까 보조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간역을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출퇴근 때는 정체가 심합니다. 심할 수밖에 없죠. 차 타고 다 출퇴근을 하고 또 그리고 고덕 신도시에 가보면요.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왜냐 다 차를 타고 오니까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요. 삼성사 캠퍼스 주차장에 수용 자체가 안 돼요. 거기에 지금 일하는 사람이 수만 명인데 차를 수만 대로 주차를 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전철역을 설치해달라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뭐 이슈가 돼서 제일풍경채는 무난한 청약률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것이 발표가 나면서 무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그 분양할 브레인시티가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분양률을 보일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거기는 이런 발표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난하게 분양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거기도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33,000호가 조성이 되고 브레인시티도 만 2만 가구가 들어오고 뭐 이러면 너무 공급이 많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어떤 분이 댓글을 다루셨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도시급 조성이 돼서 가구 수가 공급이 많으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값은 떨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걸요. 왜냐? 다른 데서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거죠.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떨렁 33,000호만 가구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일자리 수요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평택시가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더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표함으로써 임팩트가 생기는 거죠. 왜냐? 어차피 지금 용인의 남사, 그 다음에 평택, 위에 기흥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D램 위주였잖아요. D램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 들어가냐면 컴퓨터에 들어가는 게 D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없어요. 부가가치가 없고 그냥 싸게 공급하는 것이 좋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시장 가격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거죠. 반도체를 주로 공급했던 삼성전자가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용인에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건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시스템 메모리. 메모리에는 D램과 S램이 있거든요. D램은 저장을 하진 않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컴퓨터를 껐다 키면 그 저장된 데이터가 다 날아갑니다. D램은. 근데 시스템 메모리는 저장을 하게 되면 껐다 키더라도 그 데이터가 날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로 어디에 많이 그런 거 쓰냐면 자동차에 많이 쓰겠죠. 자동차. 센서. 그런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S램입니다. 앞으로는 시스템 메모리에 대한 그 수요가 되게 많아지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벨트를 형성하는 이 지역은 시스템 메모리를 위주로 하겠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생산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많이 공부했는데 그쪽도 더 보강을 하겠다. 라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신도시를 뭐 33,000을 뭐 공급하고 한다 하더라도 공급이 많아가지고 뭐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평택은 앞으로 10년 안에 평택이 어떻게 변모되어 있을지 10년 후에 와서 보십시오. 어떻게 도시가 바뀌었는지 그때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뭐 평택에 있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정책이 지금 평택으로 집중하고 있잖아요. 평택으로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김포 신도시 다음으로 또 발표한 거예요. 정책이 어디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오늘은 부동산 뉴스를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어저께 제일풍경채가 무난하게 완판이 났고 그리고 완판된 이유가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기타 지역에서 다 완판이 났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런 기사를 보고 투자 수요가 붙은 겁니다. 오늘은 제일풍경채의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향후에 평택시가 어떻게 변모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